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도 혼자서는 둥글게 열매 맺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태풍, 천둥, 벼락의 영향과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대추 하나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은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잘 보여도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은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학생들을 특성 없는 평범한 인간을 만들기보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성이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잠재 역량, 인간관계, 배려하는 자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매주 학생 중심의 전체 발표 수업인 드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1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기,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3학년들은 현장 실습을 위주로 교육하여 졸업 후 경제활동 능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학과 등 다양한 학생들과 집단 미팅 등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것을 무척 행복하게 생각하고 고등학교까지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꼈던 위축된 감정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공 교수님들 수업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끼리 이성 문제나 학점 문제 등으로 다툴 때도 있지만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부모님들께 털어놓기 어려운 것들은 직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졸업 후 취업한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저희를 격려하고 가셔서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리지학부 입시 설명회를 맡은 유지영 교수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준 새로운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제가 이 실물보다 영상에서의 이미지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입시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흥분되어질 수 있고요. 또 불안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니까 그 부분을 잘 이겨나간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실력이 차이가 나서 불합격하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덜 억울한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 이렇게 하면 합격된다 라고 하는 무슨 이 쪽집게 점 이런 같은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데 불합격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 1학기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들이 거의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한 학기를 마무리했다는 거, 우리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한자 수고가 있죠. 그것처럼 한 학기를 마쳤지만 한 학기를 마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교수로서 굉장히 힘든 한 학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가 미래 사회를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미래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학과를 재활자립 학부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 재활자립 학부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부리지 학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성화 전략, 저희 학과의 특성화 전략. 무슨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 철학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지원을 해야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서로 오해할 때 이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 행간의 의미를 놓쳐서 해석이 서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가급적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리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교수님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 우리는 장애 학생들끼리도 최근에 선후배 관계 유대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교직원들이 또 교수와 학생이 직접 심리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피상적이거나 안 해요. 잘 속에 있는 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또래 학생들, 또 나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선배, 형, 삼촌 정도는 안 되는 조교 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담을 해줘야,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의 이 고충을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대학 교수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보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수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개별 특성에 맞는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 상담의 내용은 살아가는 많은 고민들, 의문들을 또래의 시선으로 맞춰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동료 활동에 의한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입시와 관련한 팁,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학생들 관계예요. 학교에 대한 당락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면접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형식적인, 의도적인 관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뭘까?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부 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볼 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예인들 그럴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보이지 않을 때의 관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관계 남들이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 가면 앙숙인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냐면 교수 학생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요. 학생들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 동료 관계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의 역할도 결국은 이 동료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동료와의 관계는 프렌들리하다. 이 친구 관계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파지티브여야 돼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프렌들리. 친구에게 우호적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들.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 이걸 양성하는 것이 민주시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핵심이 입시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3년 정도 지난 것보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에 의한 문제 해결력 향상. 전에는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치활동을 저희가 권장하다 보니까 얘들이 맛을 알았어요. 무슨 맛을 알았느냐?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서로 학회장하겠다고 난리치고요. 폐해도 있습니다. 무슨 폐해? 선거관리위원회다가 이 등록기간 뭐 이런 거 잘못했으면요. 자기네들이 감시하고요. 신고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학생들이 그렇게 타락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 시민에 대한 부분은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권리, 의무, 책임, 건전한 감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으킨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봐요.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부모하고 저하고 만나면요. 대화하기가 어렵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일정하게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일으키는 것들은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학생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거나 성장을 유예하는, 옛날 영화 양철북 있죠. 양철북. 성장하지 않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 학생들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대학에 와서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기를 저희는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 일으키지 마가 아니라 일으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더 문제 안 일으켜요. 그 다음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 대학은 저희 과는 교과 활동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있어요. 교과 활동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대학의 허락을 맡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7학점이네요. 7학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대한 값이에요. 한 학점 400만 원 하면 뭐 21학점을 하면 n분의 몇 하면 학점당 얼마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도 월급 주고요. 뭐 조교들 나가고요. 뭐 다 이러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부리지학부에 가장 역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비교과입니다. 이 비교과가 저희가 학기 중에 개설하는 게 주중에 20학점 가까이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학생은 비현실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은 개설은 교과 21학점, 비교과 21학점, 40학점까지 주중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는 선택해요. 어느 정도 한 뭐 6학점에 가까운 시간 내지는 뭐 많은 학생들 9학점 정도에 되는 학점을 치지는 않습니다.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다양한 교과 외의 활동, 학생들 자치와 관련한 활동들, 자기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재활자리과 학생들만이 아니라 탁과 학생들과의 관계, 대학에서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걸 대학에서 왜 하냐? 대학은 고등수학, 미적분 풀고 영어하고 천자문 외우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천자문 하늘천 따지 왜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필요하죠.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시켜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비교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교과까지 고등수학을 시키고요. 영어 단어 암기를 시키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그것을 위해서 비교과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교육관 철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우리 애는 동문선습을 개혁했다. 소학, 뭐 대학 이를 가르치겠다.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맹자 사상에 의한 이것을 썼기 때문에 동양학적인 거, 천자문이나 뭐 맹자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개별적으로 좋다 그러면 학원 보내시라고 학원.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말라는 것들이죠. 비교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활동 중심입니다. 지역사회활동이 쉬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자녀일 수 있지만 외부 지역사회에서는 귀찮은 존재일 수 있다는 현실감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사랑하는 척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 위선적인가? 저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연결시켜서 실습을 통해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학생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현실도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계단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요.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요. 뭐 이런데요. 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공부가 뭘까에 대한 정의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에 와서의 공부는 뭘까?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뭘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학교에 갔을 때에 인지적인 것만 생각하고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건강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체적이고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 없이 공부하는 인지적인 거는 오히려 학생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과에서는 정신적인 건강과 심리적 건강,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고 싶어 합니다. 4년제 대학이다 보니까 이 과는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인정한 최초의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의 학사 자격증이 나가요. 4년제 대학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 우리 대학에서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입시 제도에서 평소에 학생들이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학생 종합평가 내지는 저희가 주로 다 수시에서 뽑는데요. 수시에서 뽑는데 성적 이런 부분들이 뽑아요. 그래서 성적 70%, 면접 30%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다 비슷해요. 여기 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적에 8등급, 9등급, 어떤 학생들은요, 4등급, 3등급 일정 과목에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70%가 학교 성적이에요. 학생부 성적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비슷하다 제가 볼 때. 그럼 30%가 면접입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보냐? 면접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봅니다. 맞죠? 길면 1시간 가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는데 그럼 면접은 학생들이 6명에서 8명 정도가 들어와서 개별적인 면접 같이 있으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 편을 나눠서 얘기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시험도 봐요. 그럼 시험 없는데 시험 성적에 관련한 시험이 아니고요. 지필 문항을 보고 너는 어떻게 이것을 읽고 해석했어? 넌 생각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거 간단한 기초 연산을 풀도록 합니다. 물론 잘 풀면 어드밴테이지가 되겠지만 못 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점수를 줘서 당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왜 봐요? 왜 볼까? 왜 그런 과정을 거칠까? 면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칠까? 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그냥 엎어져서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이 학생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험 문제 받고 아무것도 안 치는 학생들, 엎어지는 학생들, 저희가 이미 학교 꼴에 넣기는 어렵죠. 그런 태도들을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요. 중요시하는 거, 교수의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알아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료 관계에서 프렌들리 앤 파지티브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지적 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퍼거가 있거나, 아스퍼거 학생은 조금 난데요. 전형적인 우리가 이 어티스틱 디소더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분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건 충분히 고려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잘 임해 주신다면 몇백만 원씩 가서 어디 돈을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응시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합격에 대한 부분 얻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니까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삼수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와서 아까 우리 조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행복하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러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 부모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청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보리지학부에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